자, 양정입니다. 자, 오늘도 동영상으로 사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강의네요, 벌써. 지난 시간까지 사주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대략 연습을 했었죠. 오늘도 케이스별로 사주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차후에는 사주 그래프를 그리면서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될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주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가 신강사주인가 신약사주인가를 확인할 거고, 희신, 기신, 그리고 최대희신, 최대희신, 최대기신, 기신이죠. 그리고 한신,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연습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이 연이고요. 연 보이시죠? 연 기해년 임신월이고요. 경술일 갑신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일단 요것이 지금 이 마우스 보이시죠? 마우스 움직이는 이것이 연주죠. 연주 중에 천간 을 연간이라고 하고요. 연주 중에 지지를 연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월주라고 하고, 임신이라는 요것을 월주라고 하고, 임을 월간, 신을 월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경을 일지, 수를 아니 다시 경을 일간, 수를 일지, 갑을 시간, 그리고 시지, 신을 실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사주에 대한 내용을 했고, 이 지지에는 지장간들이 다 있죠. 결국 분석의 핵심은 요 지장간과 요 위에 떠 있는 천간이 어떤 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고, 이것에 따라서 점수화해서 계량화해서 분석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기해, 임신, 경술, 갑신. 자, 요것이 지장간을 먼저 적기에 앞서서 사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간은 경이죠. 일간은 경입니다.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이 그래프에서 경을 일간을 위치시킵니다. 경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목이고요. 이게 화, 토, 금, 수입니다. 자, 경은 금이죠. 그럼 여기 금을 적어봅니다. 그 다음은 수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목으로 가야겠죠? 목, 화, 토. 그리고 금이니까 경신 이렇게 되겠죠? 경신, 임계. 다음 돌아가서 갑을, 병정, 무기. 자, 요런 형태의 1차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음은 뭘 해야 되냐면, 떠 있는 천간과 지장간이 통하고 있는지,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연간의 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그리고 월간의 임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또 경은 일간이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죠. 갑을 적어 보겠습니다. 갑.
자, 그러면 떠 있는 것 몇 개만 빼놓고 한번 지워 볼까요? 자, 이 사람이 천간, 사주에 떠 있는 천간, 사주에 천간이 떠 있다고 표현을 하죠. 이 떠 있는 천간은 임, 갑, 기라는 것이 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지장간을 한번 적어 볼까요? 일단 지장간의 점수를 따지면 연지, 연지죠. 지장간. 연지, 지지의 점수가 연지는 20점, 월지는 100점, 일지는 30점, 시지는 60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장간을 적어보면 해는 갑임. 이 지장간 일람표를 보세요. 이 앞 포스팅에 보면 지장간 일람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갑임, 그리고 시는 임경, 그리고 술은 신정무, 또다시 시는 임경. 자, 이렇게 점수가 돼 있죠. 그러면 기라는 것이 지장간과 통하려면 무나 기, 여기 무기가 다 토의 기운이죠. 무기 아까 보셨죠? 그럼 무나 기가 어디 있나 봅시다. 쭉 보면 갑이면 없죠. 갑이면 없습니다. 임경도 없습니다. 신정무인데 무에 툭 기가 걸리네요. 그죠? 근데 이건 몇 점? 30점. 30점. 그러면 월간은 임이니까 임계와 통한다 그랬죠? 임은 쭉 보면 여기 임 있네요. 20점 하나 있네. 임에 20점. 그죠? 그 다음 100점짜리도 있네. 그죠? 여기. 그러면 100점. 됐죠? 그리고 여기는 없고, 여기 C에 하나 더 있네요. 이미. 그죠? 그러면 60점. 다 합치면 180점이네요. 180점. 그 다음 일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시간은 갑. 갑이니까 갑은 갑, 을과 통한다. 갑 하나 통했네요. 그죠? 갑에 20점. 그 다음 갑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 그래프가 나오면요, 요렇게 놓고 얘는 30점, 요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1, 2, 3, 4, 5번을 하고 쳤을 때 1번과 5번을 합쳐서 점수를 쓰고 2, 3, 4번을 합쳐서 점수를 씁니다. 그럼 2, 3, 4번을 합치면 2번은 180점, 3번은 20점. 그러니까 200점이 되죠. 자, 점수는 이쪽에 크게 됩니다. 자, 됐죠? 자, 여기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 일간을 기준으로 가운데 쭉 잘라서 2번, 3번, 4번이 한 편이에요. 2, 3, 4번이 한 편이고 1번하고 5번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강하면 1번하고 5번의 합산 더한 금액이 크면 신강사주라고 하고요. 여기 2번, 3번, 4번을 합친 것이 1번, 5번을 합친 것보다 값이 더 크면 신약사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사주는 1번과 5번을 합친 값보다 30점보다 2, 3, 4번을 합친 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신약사주라고 합니다. 신약사주. 이 사주는 신약사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보죠. 그런데 경, 신약사주인데 지금 여기서 격과 용을 찾아야 되거든요. 격은 뭐라고 했었죠?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사주에서 가장
강한 기운이라고 했고 용은 두 번째 강한 기운. 제가 대충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좀 다르다고 했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나가 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쭉 나눴을 때 얘의 값이 크죠. 그러니까 2번과 3번과 4번을 합친 값이 1, 5번보다 크니까 그러면 200점을 구성하는 놈 중에 제일 큰 기운이 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180점이니까 격이 되죠. 이미 격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강한 기운이라고 했으니까 쭉 나눠서 이쪽 제일 강한 쪽은 이쪽인데 그래서 신약사주가 됐죠. 그럼 반대편의 기운 중에 강한 기운이 용이 됩니다. 이 사주는 임수가 격이 되고 기토가 용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냥 조금 어 다시 해보겠습니다. 경이고 임, 갑, 그리고 기 이렇게 있었죠. 임이 180, 갑이 20, 기가 30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경을 기준으로 1, 2, 3, 4, 5번을 쳤을 때 1번과 5번이 한 편, 1, 2, 3, 4, 5번. 1번과 5번이 한 편이고 2번, 3번, 4번이 한 편이에요. 그러면 1번과 5번의 값을 더하고 2번, 4번의 값을 더했을 때 큰 쪽으로 부등호가 표시가 되고 큰 쪽이 1번과 5번이 크면 신강사주, 2, 3, 4번이 크면 신약사주라고 하고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신강,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강사주, 신약사주라고 하고 이 신약사주일 경우 이쪽이 큰 거잖아요. 2번, 3번, 4번이 큰데 이 중에 2, 3, 4번 중에 제일 값이 큰 것을 격이라고 하고 신강사주라고 하면 1번과 5번 합산 중에 제일 강한 걸 격이라고 하겠죠. 근데 얘는 지금 이게 더 강하니까 이 임수가 격이 되고 기토가 용이 됩니다. 반 나눠서 이쪽이 되면. 자, 그러면 이것을 희신과 기신으로 나누면 딱 반으로 편을 나눴죠. 그죠? 격이 있는 쪽이 기신군입니다. 기신군. 용이 있는 곳이 희신군이라고 하는데 희신은 희신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신은 나에게 해가 되는 나에게 해가 되는 기운입니다. 그러면 격이라는 것은 기신군에 속해 있고 나에게 해가 되는 기운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놈이죠. 그래서 얘를 최대 기신이라고 합니다. 최대 기신. 그리고 용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기운 중에 제일 큰 기운이니까 최대 희신이라고 합니다. 희신. 그러면 항상 사주 그래프는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1번과 5번, 현재 사주에서는 1번과 5번이 희신군으로 구성되고 최대 희신은 용인 기토가 되고 경은 경을 기준으로 요 반 나눠서 요만큼이 최대 기신군이 되고 요 숫자대로 돌아갔을 때 이미 최대 기신이 되죠. 격이니까. 그러면 최대 기신과 붙어 있는 오른쪽의 것이 기신이 되고 이건 한 칸 떨어져 있죠. 이 오른쪽에서 한 칸, 요 두 개가 붙어 있고 여기는 한 칸 보이. 이것을 한신이라고 합니다. 한신이라는 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을 한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강, 신약 사주를 배웠고 다시 사주 그래프를 그려서 이것이 신강인지 신약인지 구분하는 법을 배웠고 어떤 쪽이 기신이고 어떤 쪽이 희신인지 알았고 그 중에 최대 기신과 최대 희신이 뭔지 알았고 한신이 뭔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케이스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